그러니까 어제 인터뷰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예. 일단 가장 크게는 남편과 딸을 둘 다 먼저 보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전혀 슬픈 기색이라든지 침통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중간에 슬쩍슬쩍 웃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예.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 전혀 슬픈 기색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건 전혀 슬픈 기색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일단 이상하셨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내내 몸짓이 굉장히 과도하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예.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프로파일러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0%가 거짓말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제 인터뷰에 대해서. 네네, 인터뷰를 보고 나서 과도하게 몸짓을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 보통 나타나는 선행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요 얘기를 해야지라고 예정했던 말이 빨리 안 나오면 예. 몸이 자연적으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좀 과도하게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상당 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파일러의 진단이 재판정에서 인용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뭐 이게 정황 증거로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걸 가정해 두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증거로 판단에 어떤 근거로 활용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그거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증을 쌓거나 아니면 그걸로 다른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지 재판에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아마 TV 출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사망 신고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예. 이미 본인이 남편을 한번 사고로 잃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남편을 한번 사별한 적이 있는데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6개월이나 못했다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게 경황이 없었다는 사람이 바로 하와이로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으면 요즘 말로 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넋이 나가서 있거나 뭐 이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사망신고가 늦어진 것도 이해가 될 텐데 또 근데 바로 하와이 건너가서 사업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단지 그냥 사망신고 시점만 늦어진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친가 쪽에도 10년 동안이나 딸이 죽은 거를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걸 굳이 말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걸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한 게 이해가 되죠, 일면. 이게 말이죠. 서혜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도 있고 아니 뭐 증거가 이쯤 됐으면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도 그렇고 이번에 그 김광석 씨 딸의 사망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가 서혜순 씨를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에서 참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1996년 1월에 이제 사망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사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후진적이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경찰 초동 수사가 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예. 사실 그냥 수사 자체로만 놓고 보면 2000년대에 검찰청에서 왜 독직 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청이 한번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뭔가 법체계가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 90년대 중반이면 수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제 기준으로 돌아갔으니까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따님이 2007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부검을 했어요. 근데 부검에서는 타살의 의혹, 뭐 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영화를 안 보셨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거나 인터뷰를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야, 김광석 씨가 석연찮은 죽음을 맞았다는 거는 대충 알겠는데 딸 얘기는 뭐고 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뭐 그러면 서 씨가 딸도 뭐 어떻게 위해를 가해가지고 좀 그랬다는 건가?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1996년 1월에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죽음 자체가 명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뭔가 타살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게 영화 김광석의 주요한 주제고 그 이후의 일들은 일단 그래서 그 이후로 재산 다툼이 벌어집니다. 김광석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전부 서혜순 씨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수니까 뭐 저작권이라든지 인접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김광석 씨 아버지한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2005년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김광석 씨 딸한테 그 저작권이 이제 왔죠. 근데 그 딸한테 온 저작권의 행사를 부인인 서 씨가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친가 쪽과 서혜순 씨와 법정에서 치열하게 그걸 다투고 있었는데 친가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2017년까지도 서현 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지금 딸이 그때 당시에 사망한 거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주장을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사기다. 아니 저작권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숨졌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사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서혜순 씨가 얘기한 거는 아니 딸이 죽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딸이 죽으면 상속자가 엄마인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어서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상한 게 발견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때 왜 사망신고를 안 했냐, 그리고 왜 변호인한테 알리지 않았냐,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인터뷰 때 얘기한 거는 경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리적으로 쭉 다 해석을 한 내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도 나한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에는 전혀 하등 변화될 게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경황이 없는 게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이 말도 앞뒤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7년도에 딸이 이제 17세 때 이제 사망을 한 건데 장애가 조금 있어가지고 감기에 걸렸다가 병원 치료를 받고 5일 만에 갑자기 이제 급성 폐렴으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타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 당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전혀 타살 의혹점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5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감기 걸렸다가 죽을 만큼 또 이제 몸이 편치 않은 장애우니까 이거를 잘 돌봤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가지고 내버려 둬서 그냥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죽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받고 있는 혐의도 지금 유기치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상호 씨나 김광석 씨의 유가족들이 고발을 한 상태여서 일단 광수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했고 서혜순 씨는 출국 금지가 됐고요. 그래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워낙 이제 사안이 좀 오래되고 증거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제대로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아주 낙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죠.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사실
죽였다라는 것들이 입증되기 전에는 재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적지 않아요. 일단 김광석 씨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고요. 네,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 네. 지금 따님과 관련해서도 유기치사라는 건데 그러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정말 고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버려 둬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다 지나버린 상태여서 그거를 누가 옆에서 보고 폭로를 하거나 내지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증거들이 남거나 뭐 이런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럼 경찰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밝혀낼 것인가. 과학수사 기법이 아무리 많이 이제 발전을 하긴 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쉬운 수사는 절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어제 인터뷰한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심증을 굳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뭔가 본인이 이제 자백을 하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이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서해순 씨가 저렇게 계속 아주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언어법을 구사하는 가운데서 증거는 없고 10년 전 일이고 진상규명까지 참 난관이 커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또 지나다가 이제 어떤 식의 증거 내지는 뭐 새로운 물증이라든지 내지는 또 결정적인 일이 왜냐하면 김광석 씨 사건을 재수사해야 된다. 뭐 공소시효가 정지된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딸의 죽음이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뭐 요소들이 좀 튀어나올 뭐 여지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지탄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하늘이 돕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하는 것이지 재판에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거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아마 TV 출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고지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딸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사망 신고가 6개월이나 늦었는데, 예. 이미 본인이 남편을 한번 사고로 잃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남편을 한번 사별한 적이 있는데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를 6개월이나 못했다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거하고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게 경황이 없었다는 사람이 바로 하와이로 건너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은 또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황이 없었으면 요즘 말로 뭐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넋이 나가서 있거나 뭐 이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식음을 전폐한다든지 그 뷰에 대해서. 네네, 인터뷰를 보고 나서. 과도하게 몸짓을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 보통 나타나는 선행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예정했던 말이 빨리 안 나오면 예. 몸이 자연적으로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을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짓이 좀 과도하게 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진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좀 상당 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게 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프로파일러의 진단이 재판정에서 인용이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뭐 이게 정황 증거로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재판을 받는다는 걸 가정에 두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도 거짓말 탐지기도 전혀 증거로 판단에 어떤 근거로 활용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그거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심증을 쌓거나 아니면 그걸로 다른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요 정도로 이 점에서 참 논란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1996년 1월에 이제 사망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사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후진적이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경찰 초동 수사가 좀 잘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됐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예. 사실 그냥 수사 자체로만 놓고 보면 2000년대에 검찰청에서 왜 독직 폭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청이 한번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뭔가 법 체계가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니까 90년대 중반이면 수사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제 기준으로 돌아갔으니까 김광석 씨 사망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따님이 2007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부검을 했어요. 근데 부검에서는 타살의 의혹 뭐 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낀 점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예. 일단 가장 크게는 남편과 딸을 둘 다 먼저 보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과 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전혀 슬픈 기색이라든지 침통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중간에 슬쩍슬쩍 웃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예. 본인이 억울하다. 본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 전혀 슬픈 기색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건 전혀 슬픈 기색이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일단 이상하셨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 내내 몸짓이 굉장히 과도하고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예.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90%가 거짓말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제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사망 신고가 늦어진 것도 이해가 될 텐데 또 근데 바로 하와이 건너가서 사업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단지 그냥 사망 신고 시점만 늦어진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친가 쪽에도 10년 동안이나 딸이 죽은 거를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과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도 이걸 굳이 말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호인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걸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한 게 이해가 되죠, 일면. 이게 말이죠. 서혜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쪽도 있고 아니 뭐 증거가 이쯤 됐으면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광석 씨의 사망도 그렇고 이번에 그 김광석 씨 딸의 사망도 그렇고 제대로 된 수사가 서혜순 씨를 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